네, 안녕하세요. 이제 일회기출 문제 농업재해보험법을 다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재해보험법 2과목은 크게 그 재해보험 법률하고 손해평가 요령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21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일회기출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6번부터 들어와 있잖아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일단 시험지 받기 전에 감독관이 이제 이러저런 그 주의사항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험 시간이 충분하니까 뭐 특별하게 미리서 시험지를 뭐 이렇게 열어본다든가 해가지고 지적사항 다 하지 마시고 문제도 뭐 이렇게 단순하니까 시간 때문에 여러사항을 느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침착하게 뭐 쉽게 얘기하면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풀어가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갖다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찾아도 확률이 50%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찍고 모른다 해서 찍어버리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요. 자, 217페이지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주면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몇 페이지에 이와 해당되는 설명이 나와 있는지 지적을 해드릴게요. 자, 농업재해보험연산 재보험 요율 산정이죠. 보험료를 산정하라는데 요율을 얼마를 할 것인가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이 141페이지에 있어요. 몇 번만 해드릴게요. 141페이지 가게 되면은 보험 요율을 산정해가지고 장관은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 재보험 사업자가 되겠죠.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에 근거해서 보험 목적물별, 우리 농작물 재보험이니까 사과, 배, 뭐 단감, 떫은감, 보험 목적물별로 또는 뭐 작물 같은 작물에 따라서 보상 방식별, 특정위험 방식, 종합비용 방식,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되,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구역 단위로 하게 되는데, 행정구역 단위니까 우리 행정구역 단위에는 뭐 시, 군, 구가 있잖아요. 읍명동도 있고. 근데 이제 시행령에 들어가니까 행정구역 단위는 시, 군, 자치구까지만 들어와 있고 읍면동은 들어와 있지 않더란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율 산정은 재보험 사업자가 한다. 이게 첫 번째죠. 보험 목적물별 보상 방식별로 산정한다 돼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 기초로 산정한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자면은, 자, 1번, 2번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3번은 당연한 얘기죠. 보험 요율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통계 자료라든가 기초 자료를 바탕하지 않고 산정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3번은 당연한 거고, 공부를 안 했다 했을 때는 1, 2번인지 4번인지 이게 헷갈리겠죠. 그래서 보험 요율 산정할 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했더라면은 행정구역 단위로 하게 되고 권역 단위로도 묶을 수도 있다 그래 있어요. 그래서 권역 단위는 이미 그 시행령에 나온 시행 규칙에 나와 있긴 한데, 권역 단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알 필요는 없죠. 다만 시군 자치구 단위까지 편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보험 요율 산정에 관한 문제가 1번 26번 문제죠. 141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심의회 쪽에서 3회 때 기출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확률상으로 봤을 때 한 50%는 넘는다고 봐요. 심의회 파트에서 구성이라든가 또는 뭐 회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임원 임기라든가 뭐 해촉 사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심의사항이에요. 심의사항. 요것이 1번 출제죠. 1번 출제. 요건 이미 기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3회쯤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 번 출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재보험 목적물은 국가에서 정부 지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벼라든가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 국가 재정 지원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보험 상품을 만들도록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재보험 목적물 선정하는 심의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재보험이 더 들어오겠죠. 우리가 뭐 봄동상해니, 가을동상해니, 태풍, 우박, 집중호우 이런 게 있잖아요. 재보험이 더 들어올 거고, 또 재보험 사업에 대해서 정부 책임, 특히 장관의 책임 범위도 심의사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재보험 상품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는 얘기죠.
재보험 사업자가 상품 운영권자잖아요. 그래서 재보험 상품에 인가를 하더라도 심의회까지 와서 인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실무서는 하겠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 심의에 136페이지 보시게 되면 심의의 심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재 136페이지죠. 심의사항에서 기업부터 2항목까지 나와 있죠. 목적물 선정, 재범위, 재정지원,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 정부 책임 범위, 그리고 재보험 사업 관련 자금 수입 지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해도 이번에는 아마 심의사항 쪽에서 한번 또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키워드 카드 40장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가실 때 여하튼 어떻게든 1차 시험에서 살아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살아 돌아오는 보증수표를 드리는 것이 키워드 카드고 그 요약자료예요. 요약자료. 우리가 그 다른 시험에 비해서 뭐 일반 자격증 시험 중에서도 우리 손평사 1차 과목의 보험법하고 재보험법은 그렇게 시험 분량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카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 공부를 해놓으셨다면 키워드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실력의 한 50% 이상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28번 문제,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 우리 보험법에서 배웠죠. 보험가액이 있고 보험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금이 있고 손해액이 있고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한테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주는 돈이 아니고 한도 금액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지급하는 돈이었다면 보험금이 되겠죠. 그런 한도 금액이, 한도란 말, 이 한도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가입 금액이. 이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손해액 산정해가지고 비율 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격 조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에 있죠. 예전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관할 때 보면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출판사가 자기 책에서 시험 문제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 페이지 수까지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에서 예설 자료가 이렇게 나오되는데 교재에서 나오지 않는 시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100% 다 교재에서 나오죠. 특히 법에서는 교재에서 안 나오는 문제가 존재할 수가 없죠. 얼마만큼 잘 설명해 줬느냐, 얼마만큼 잘 편집이 돼 있느냐 이 문제지 교재에서 없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28번 문제도 여러분들 교재 135페이지에 등장을 합니다. 29번 문제, 농업재보다 재보험 종류죠. 재보험 종류가 총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그 다음에 가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가축 부분 조심해야 될 거, 축산물이 아니라는 거. 예, 그거 하나 조심을 하시고 여기서는 종류가 아닌 것 그랬기 때문에 딱 상식적으로 봐도 농기계에는 제외대상이라는 게 농작물 제외대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농기계 제외대상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린다면은 틀린 사람이 있겠죠, 있기야. 왜 틀렸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죠. 이런 것은 농작물 제외보험, 가축 제외보험, 축산물이 아니라는 것만 조심합시다. 이 문제도 139페이지에 등장을 하고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재보험의 목적물 해가지고 재보험의 목적물이 좀 내용이 변경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39페이지 보게 되면은 옥수수, 벼, 밀, 콩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여기는 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럴 때는 정답이 2번 밀이었을까? 그때 당시에 규정에는 밀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31번 재유범위 중 보험 목적을 배에서 보상하는 병충해 종류 세 가지 있었잖아요. 우리 교재 제일 마지막 편에 나왔던 거. 그래서 보험 목적은 벼에서 지정한 것 중에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입마른병이 있었고, 그렇죠? 입마른병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벼멸구가 있는데 제가 보험 목적을 보상하는 제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또 출제될 건지 예상을 해본데 분명히 벼에 대해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음 보기 중 벼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병충해죠. 병과 충해니까 병충해 종류를 다 고른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유사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